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최근 북 탄도미사일 쐈을 때 사드 기름 없어 가동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비상용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그 길이 시위대에게 막혀가지고 주한미군이 그 발전기, 사드를 돌릴 발전기에 공급할 기름을 차로 공급해야 많이 공급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헬리콥터를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헬리콥터는 이제 아무리 커도 기름 차보다는 적게 실으니까 그 적게 싣는 것을 갖다 공급하니까 기름이 부족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드를 가동하지 못해가지고 그 탄도미사일을 그만 발사하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진짜 미사일이면 이제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미사일 한 방 맞을 거죠. 꼼짝없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 동안 안 나가다가 오늘 하루 나는 거거든요. 그 100년 동안 안 나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군이 준비되고 훈련하고 무기를 하고 하냐. 평소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100년 동안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단 하루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한 군대는 이기는 것이고 준비 안 한 군대는 지는 겁니다.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유사시에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미사일을 쏘는 것을 찾지를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일에 제임스 실링 미국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성주 포대, 사드 포대를 시찰했는데요. 그때 전기 공급 문제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거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빨리 전기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이제 갖추는데 고압 전류를 끌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그 고압, 그 아주 고성능 레이더를 돌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발전을 해야 되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기름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 많은 기름을 공급하려면 그 유조차가 들어가는데, 유조차가 가는 길을 시위대가 막고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공급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기름 공급이 부족해서 사드 레이더 가동 못 해가지고 저기 미사일을 쏴도 완전히 깜깜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환경 영감 평가 이걸 가지고 지금 사드 4기 다시 대처하는 걸 언제 할지도 모르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적은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오늘 방금 이제 신문 속보가 떴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 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여러 발 미사일을 또 쐈다고 합니다. 여러 발 미사일.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째. 한 달 만에 4번이나 미사일을 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심각한 안보 위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방어하는 사드 시스템을 가동 못하게 회방을 놓는 이 나라 국민, 이관한 국민,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사드를 결사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사드 결사 반대하니까 이게 도대체 북한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런 거야말로 여적죄 아닙니까? 여적죄.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걸 볼 때, 야, 우리나라 이거 망조가 들었구나. 시위대가 사드 발전기 돌리는데 들어오는 기름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다음과 질문했습니다.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책이 뭐가 있는가?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뭘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강경화 후보자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원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드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드 없으면 북한 미사일을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으면요, 뭔 소리인지 잘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영어를 막 섞어가지고 써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감이 딱 안 오는. 이게 외교한 사람들은 이런 수법을 잘 쓰거든요. 말을 살살 돌려가지고 잘 모르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피해가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드가 없으면 뭘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모르겠다. 사드 없이는 뭘로 막을지 난 모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사드가 없이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알아요. 왜요? 언론에서 그렇다 보도를 했으니까.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가 없이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맞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갖다 사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도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이 허용을 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사드 안 갖다 놓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2기 배치된 걸 그냥 인정하는 입장에 있고, 나머지 4기만큼 어떻게 하든지 그걸 늦게 배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배치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지금 그런 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가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몰랐으면 그건 완전히 무지한 것이죠. 장관 자격이 없죠. 장관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막강한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중요한 국가 안위가 걸린 일을 모른다. 무슨 장관입니까? 일반인 시민들도 아는 것을 장관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식쟁인데. 이 위중한 일도 모르는 장관. 그럼 영어만 잘한다고 장관 할 수 있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그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죠. 천지빛깔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학원 강사를 갖다 놔도 그보다는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땐 강경화 후보자가 뻔히 알지요. 사드가 없으면 북한 미사일 막을 길이 없다.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난리쳐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그 디테일이라는 말은 이제
세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 군사적인 문제, 구체적인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알면서도 모른 척. 입장 곤란하니까.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이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그걸 몰랐어도 장관 자격 없고, 알았어도 장관 자격이 없고, 모르면 무식해서 장관 자격이 없고, 알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고,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새로운 발언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꾸었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하는 세력도 그대로이고 정책도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구체제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세력이 극히 일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봐도 그렇거든요. 이름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꾸었지 내용은 그대로,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을 주도하는 세력도 그대로고, 정책도 그대로고, 아직도 옛날 그 구체제를, 그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수가 괴멸되는 줄도 모르고, 지금 보수가 괴멸되고 있잖아요. 제1야당 지지율이 8%는 게 말이 됩니까? 보수 괴멸이잖아요. 홍준표 지지율이 24%였는데 홍준표는 지지해도 자유한국당은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보수가 괴멸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달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렴치한 인사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8%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 완전히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지. 보수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보수 진영이 괴멸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집단은 친북 좌파들입니다. 친북 좌파들이 뭐 보수가 이제 8%, 보수 정당이 8%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위기에 좌파 정권이 지금 강요도 임명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위기에 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8%다 헤매고 있으니 신바람이 나죠.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야당 지지율이 높았으면 우리가 엄청 곤란할 뻔했는데 지금 그러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들의 바람에 얹혀서 부하내동하는 인사들은 국민과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이해찬 아주 노골적으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세력에 얹혀서 부하내동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국민과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구체제를 허물고 새롭게 태어나야 자유한국당이 삽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지. 세수를 헌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다 없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현재로서는 홍준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어졌어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홍준표와 원유철 2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유철 가지고 될까요? 원유철 가지고 될까요? 홍준표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7월 3일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들어오는 기름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다음과 질문했습니다.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책이 뭐가 있는가? 사드가 없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뭘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강경화 후보자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원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드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드 없으면 북한 미사일을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전기 공급 문제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거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빨리 전기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이제 갖추는데 고압 전류를 끌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그 고압 아주 고성능 레이더를 돌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발전을 해야 되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기름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 많은 기름을 공급하려면 그 유조차가 들어가는데 유조차가 가는 길을 지휘대가 막고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공급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기름 공급이 부족해서 사드 레이더 가동 못해가지고 저기 미사일을 쏴도 완전히 깜깜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 이걸 가지고 지금 사드 4기 다시 대처하는 걸 언제 할지도 모르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적은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오늘 방금 이제 신문 속보가 떴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 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여러 발 미사일을 또 쐈다고 합니다. 여러 발 미사일.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벌써 4번째입니다. 4번째. 한 달 만에 4번이나 미사일을 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심각한 안보 위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방어하는 사드 시스템을 가동 못하게 회방을 놓는 이 나라 국민,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사드를 결사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사드 결사 반대하니까 이게 도대체 북한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런 거야말로 여적죄 아닙니까? 여적죄.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나라 이거 망조가 들었구나. 시위대가 사드 발전기 돌리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최근 북 탄도미사일 쐈을 때 사드 기름 없어 가동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비상용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그 길이 시위대에게 막혀가지고 주한미군이 그 발전기, 사드를 돌릴 발전기에 공급할 기름을 차로 공급해야 많이 공급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헬리콥터를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헬리콥터는 이제 아무리 커도 기름 차보다는 적게 실으니까 그 적게 싣는 것을 갖다 공급하니까 기름이 부족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드를 가동하지 못해가지고 그 탄도미사일을 그만 발사하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진짜 미사일이면 이제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미사일 한 방 맞을 거죠. 꼼짝없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 동안 안 나가도 오늘 하루 나는 거거든요. 그 100년 동안 안 나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군이 준비되고 훈련하고 무기를 하고 하냐. 평소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100년 동안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단 하루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한 군대는 이기는 것이고, 준비 안 한 군대는 지는 겁니다.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유사시에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미사일을 쏘는 것을 찾지를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일에 제임스 실링 미국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성주 포대, 사드 포대를 시찰했는데